첫 번째 얘기, 역대 최저 지지율 대책, 문재인을 죽여라. 검찰 국가기록원 압수수색. 자, 오늘 제가 첫 번째로 준비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어느 분들은 많이 좀 예상을 하고 계셨던 것이기도 하고요. 저도 여러 차례 방송을 통해서 문재인 정부를 죽이기 위해서 윤석열이 여러 가지 지금 작전을 짜고 있다. 검찰을 동원한 정치 공작 수사를 준비하고 있다라는 얘기 많이 해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정치 공작을 위한 수사를 위해서 미리 차근차근 이런저런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심지어는 불러들일 사람도 미리 확인하고 또는 이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수사를 압축적으로 확 그냥 치고 나가는 형식으로 하기 위해서 사전 정지 작업도 다 이미 맞춰놨다. 사전 정지 작업을 이미 꾸준히 해왔다. 이미 윤석열이 대통령 당선되기 전부터 검찰은 문재인 죽이기를 위한 준비를 차근차근 해왔더라. 자, 그리고 윤석열이 당선되자마자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가기 위한 사전 정지 작업도 이미 끝내놨다. 그래서 지금부터 스타트하면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기 위해서 준비를 해왔다. 라는 얘기를 계속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결국 그 스타트가 시작됐습니다. 결국 오늘 스타트를 한 거죠. 검찰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대놓고 시작한 거죠. 그 전부터 쭉 해왔는데 이제부터 대놓고 하고 하겠다라는 것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 대놓고 하겠다라는 게 뭐였다? 바로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입니다. 오늘 진행이 됐죠. 자,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자, 이 사람이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지 이틀 만에 바로 시작한 일이 바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수사였다. 이렇게 보셔도 현재 과언은 아닌 것 같아요. 자, 이원석은 현재 검찰총장 권한대행이면서 현재 검찰총장 지명자죠. 왕관을 2개 쓰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뭐 결국에는 뭐 2가지 직책을 한꺼번에 갖고 있다. 여하튼 뭐 2가지 지위가 있는데, 자,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자, 오늘이 이틀째예요. 이틀째. 어제 지명됐으니까 오늘 이틀째잖아요. 근데 이 이틀 동안 이 사람이 참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아요. 첫 번째가 뭐 정경심 교수 형집행 정지를 불허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것이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자가 처음 한 일이고요. 오늘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게 오늘 2번째. 이원석 검찰총장 지명자가 검찰총장으로 지명된 직후 한 2가지 일입니다. 즉, 이 사람의 임무는 애시당초 뭐였다? 문재인을 죽이는 것. 2번째, 조국을 죽이는 것. 조국과 문재인을 한꺼번에 죽이겠다라는 것이 바로 이 이원석의 목적이었던 거죠. 윤석열과 한동훈이 이 사람을 굳이 검찰총장으로 지명한 이유도 바로 그겁니다. 지금까지 100일 넘게 검찰총장을 지명하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살펴봤던 것도 누가 더 문재인을 때려잡는데 유용할 것이냐, 누가 내 말을 더 잘 들을 것이냐, 그거를 골랐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 같습니다. 근데 안 듣는 척 하면서도 잘 듣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기술적인 그런 기능이 있는 사람이 필요했는데 그런 사람이 마땅치 않은 거야. 그래서 또 그런 능력이 되는 사람은 안 할라 그러지. 왜? 한동훈 밑에 들어가기 싫거든. 이러나 저러나 자기가 바지 총장이라는 소리를 들을 건데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해? 안 하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말을 듣든가 말든가 나는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는 사람이 이원석이었다. 그래서 이원석을 결국 지명할 수밖에 없었다. 자, 그래서 이 사람은 그 기대에 부응해서 어제와 오늘 바로 문재인 죽이기에 곧바로 착수했습니다. 아직까지 검찰총장 지명자 혹은 검찰총장 권한대행이라는 꼬리표를 떼지도 않았는데
언제 떨어질지 솔직히 알 수가 없는데 뭐 하다 보면은 중간에 낙마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 다 뿌리치고 뭐 그러겠대. 그냥 바로 그냥 밀고 나가겠대. 참 골치 아프죠. 어쨌거나 오늘 이원석은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자행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 2차례를 했는데 하나는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이와 관련된 국가기록원 자료를 압수수색했고 곧이어서 보도했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라고 보통 언론에 보도되고 있습니다만 사실 우리는 뭐라고 해야 된다? 탈북 살인자, 탈북 살인범 북송 사건이라고 하는 게 정확하죠. 이 탈북 살인범 북송 사건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퇴임한 지 얼마 되지도 않은 대통령의 기록물을 꺼내온 거죠. 이거는 법 제정 취지에 정면으로 위반되는 겁니다. 보지 말라고 하는 건데 굳이 가서 보겠다고 어거지를 쓴 거죠. 자, 그런데 이 두 사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거다. 아시겠습니다만 월성원전 경제성 평가 이 건은 이미 백운규 전 산자부 장관이 무죄, 거의 무혐의나 다름없는 그 결론이 나와 있는 상태죠. 지금 백운규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2번이나 기각된 상태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 기록관을 뒤지겠다라고 한 것은 뭘 말한다? 백운규 건너뛰고 문재인으로 바로 가겠다. 이 얘기인 거죠. 그 다음에 이 탈북 살인범 북송 사건의 경우 보통 이런 남북 관계의 최종 결정권자이자 거의 주도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은 대통령하고 국정원장이죠. 근데 얼마 전에 박지원 원장에 대한 압수수색이 쫙 진행됐잖아요. 그 얼마 지나지 않아서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은 이제 박지원이 아니라 문재인을 겨냥하겠다라는 의도를 뭐 거의 드러내놓고 있다. 뭐 다른 말을 할 필요가 없을 정도죠. 자, 그래서 이 두 사건 모두 문재인 대통령을 직접 겨냥한 사건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참 대단하죠. 어쩌면 이렇게 시작하자마자 이런 짓부터 할 수 있는지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말입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라는 이 부분은 언론들도 다 인정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같이 문재인 청와대에 겨냥했다. 문재인을 겨눴다. 이런 표현이 마구 그냥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심지어 이런 보도까지 나왔어요. 대통령 기록관에 대해서 압수영장이 나온 것은 위법성이 확인됐기 때문이다. 라는 식으로 기사를 쓴 게 나왔습니다. 이건 뉴시스 기사인데 이거는 뭘 말하느냐. 이미 검찰이 일정한 결론, 일정한 방향을 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끼워 맞추기를 하고 있다. 라고 봐도 무리가 없는 대목이 되는 거죠. 즉 검찰이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도 맞지만 그냥 어떤 게 나오든 간에 그걸 어떻게 잘 조합해서 어떻게든 끼워 맞춰서 문재인 대통령을 끌어내려고 감옥에 보내려고 아니 적어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라는 의도가 여기에 담겨 있는 겁니다. 포토라인에 세우겠다. 이게 현재 윤석열 정권의 생각인 거죠. 자, 그런데 말입니다. 이 기사 한번 보세요.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해 준 것은 위법성을 인정했기 때문이다. 라는 식의 이 보도가 있었어요. 이게 뉴시스 보도예요. 자, 그런데 이게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격한 기준이 있는 건 사실이지만 위법성이 있기 때문에 위법성이 드러났기 때문에 영장을 준 게 아니라 수사를 하려면 그 자료가 필요하겠구나. 필요성을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예요. 수사의 필요성이라는 건 뭐냐? 무죄를 입증하는 게 되든 유죄를 입증하는 게 되든 필요성이 있는 게 인정되어야만이
압수영장을 줍니다. 수사에 필요한가 안 한가? 위법성? 그거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굳이 이런 어거지 같은 기사를 썼다는 걸 뭘 말한다? 바로 여기에 검찰의 목적이 녹아있다. 검찰은 그냥 애시당초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거고, 뭐가 나오든 끼워 맞춰가지고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런 거냐? 국가기록원, 대통령 기록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대 8번이에요. 제일 먼저 있었던 게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압수수색이었습니다. 왜 노무현 대통령이 노무현 대통령이 그 남북 정상회담과 관련된 자료를 폐기했다. 그래서 사초를 폐기했다. 이래가지고 국가기록원 압수수색했던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은 압수수색을 했어요. 완전히 노무현 대통령 그 당시 이미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신 돌아가신 노무현을 2번, 3번 죽이려고 이런 짓을 한 거죠. 이때 나왔던 압수수색 영장이 무려 3번인가 4번인가 나타났었어요. 특히 이 사초 폐기 의혹은 어떻게 시작됐다? 처음에는 사초 폐기 의혹이 아니라 남북 정상회담 대화록을 왜곡했다. 요걸 가지고 시작했다가 이게 왜곡된 게 아니니까 결국에는 사초 폐기 의혹 이런 식으로 넘어가 버렸어요. 이런 어거지.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네들은 처음에 이 사람들 생각했던 그 방향대로 안 가면은 나머지 뭐 이런저런 거를 끼워 맞춰가지고 억지를 쓴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기소를 해버린다. 이게 검찰의 지금까지 보여준 작태였죠. 우리가 그래서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 심지어 검찰의 권한을 축소시켜야 된다. 심지어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는 얘기까지 했던 겁니다. 전직 대통령도 이미 돌아가신 분마저도 증거를 자기들 멋대로 끼워 맞춰가지고 없는 사실을 만들어서 모욕할 수 있는 것이 검찰이구나 라고 해서 우리 검찰을 권한을 축소해야 된다. 혹은 검찰을 해체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나왔던 거죠. 자, 어쨌거나 국가기록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이번이 처음도 아니고요. 이미 8차례나 있었습니다. 언제? 박근혜 때도 이미 한번 했었어요. 그 다음에 2008년 기무사가 쿠데타를 일으키려고 했다는 그런 의혹이 있을 때도 한번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세월호 7시간 관련해가지고 압수수색을 했었어요. 자, 여러 번 했었습니다. 이미 8차례 정도 했었어요. 자, 이때도 봐. 이 중에서 실제로 유죄가 난 거 몇 건이나 된 것 같아요? 없어요. 세월호 7시간 결국에 이거 무죄 다 나버렸어요. 국가기록원 털어가지고 이게 유죄 나온 사례가 지금 손에 없어요. 없어. 그런데 국가기록원 털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유죄 위법성이 드러나서 압수수색 영장을 내줬다고? LA 나쁜 놈아. LA 나쁜 놈들아.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나왔을까요, 도대체? 말도 안 되잖아요. 그죠? 과거 사례를 봤을 때 위법성이 드러났다고 해서 영장을 내주는 게 아니라는 게 확인이 되는데 왜 그랬냐고, 왜? 그런데 왜 이런 이상한 기사가 나왔느냐? 그것은 윤석열이 검찰 수사를 통해서 바닥에 처박고 있는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지율 바닥 이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그래서 검찰 수사를 억지로 끌고 가고 있다. 검찰 수사로 자신의 바닥에 깔려 있는 저조한 지지율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그 소재로 삼기 위해서 검찰 수사를 시작했다. 이렇게밖에 볼 수가 없는 거죠. 물론 윤석열은 지지율이 바닥이 아니었더라도 문재인 대통령을 향해서 분명히 칼을 들이댔을 겁니다. 다만 오히려 지지율이 바닥을 치면서 약간 주춤하기도 했었죠. 그 상황에서 계속해서 지지율이 바닥이 났는데 전 정권에 대해서 억지로 수사를 한다라고 하면은 당장 비난이 나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주춤주춤했어. 그런데 야, 안 되겠다. 더 미루면은 우리 정말 끝장나겠구나. 야, 일단 이거라도 먼저 하자. 라고 해서 지금의 이런 검찰 수사, 무리한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검찰의 문재인 죽이기 계획은 이미 짜져 있었다. 이미 계획을 세워뒀던 것이 윤석열과 검찰이다. 제가 그러면서 몇 가지 사건을 예로 들었습니다. 월성원전 사건, 울산시장, 이게 김기현 비리 의혹이죠. 그 다음에 감찰 중단, 감찰 무마 사건, 이건 조국 장관이 연결된 그 부분이죠. 자, 그 다음에 울산시장 건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이 사건들에서 문재인 대통령으로 넘어가려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 사건들 다 문재인 대통령을 겨냥한 것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게 뭐였느냐 하면은 이거예요. 울산시장 선거건이라든지 울산시장 선거 관련된 공소장, 그 다음에 감찰 중단, 감찰 무마 사건과 관련된 공소장에 보면은 아무 이유 없이 문재인 대통령을 수십 차례 거론합니다. 별로 필요도 없는데 대통령 비서실은 아니 뭐 대통령의 뭐 참모들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대통령 이 말을 자꾸 거론을 해요. 그래서 수십 차례 거론합니다. 그거를 조중동은 또 뭐라 그랬다? 공소장에 대통령이라는 표현이 40여 차례나 등장한다! 라고 해가지고 또 이상하게 또 몰고 갔죠. 자, 애시당초 이렇게 윤석열과 검찰은 문재인을 죽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놓고 거기 맞아서 착착착착 움직였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못된 검찰의 이빨을 미리 뽑아두자! 라고 했던 게 검찰 개혁 아닙니까? 검찰 수사권을 없애고 검찰을 기소청으로만,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찰에, 이게 검경 수사권을 분리 조정하자는 게 우리 검찰 개혁의 목표였잖아요. 이런 못된 짓 못하게 하려고. 그랬는데 그걸 누가 막았다? 박병석이 막았죠. 박병석,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이 박병석이라는 놈은 절대 민주당으로 안 들어온다. 지금 윤석열 밑에서 뭐 한 자리 하려고 이래저래 간 보고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로 그런 제안을 받았다는 정보도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실제로 지금 박병석 민주당 복당했다 안 했다? 안 했다. 앞으로 할 계획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이 검찰 개혁과 관련해 가지고 뭐 반대했던 그 국회의원들, 그 인간들은 인간도 아닌 거지. 기동민 뭐 이런 사람들 정말 못돼 처먹은 거지. 예? 박용진, 얘 정말 나쁜 놈이지. 예? 얘는 문재인 대통령을 검찰의 아가리 속으로 밀어 넣은 놈들이에요. 정말 못된 놈들이지. 그러면서 뭐 조국 보고 사과 안 한다고? 여러분, 우리 이 검찰이 어떻게 하는지 보고요. 우리가 예측했던 대로, 우리가 우려했던 상황이 벌어지면은 우리 평산마을 가서 문재인 대통령도 지켜야 되겠지만 누구부터 좀 그 전에 누구를 작살 내놓고 가야 돼. 누구? 민주당 내에 있는 수박들 작살 내놓고 시작을 해야 돼. 박용진, 그 기동민, 뭐 윤영찬, 뭐 또 누구지 뭐 이런 사람들, 일단 날려놓고, 검찰개혁 반대했던 사람들, 이상민, 조웅천 이런 사람들 날려놓고 시작을 해요. 안 그러면은요, 계속해서 뒤로 우리 개혁은요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우리가 윤석열 정권과 맞서 싸우지도 못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그 투쟁의 진군을, 투쟁의 발걸음을 뒤에서 잡을 놈들이 누구냐? 걔들, 수박들입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상민 설문 이런 애들 어쩌고 해야 되냐고요. 그리고 툭하면 개딸 욕하고 있잖아. 뭐 잘못했다고 걔들이. 예? 자, 근데 검찰은요, 이렇게 미리 준비해왔던 월성 원전, 울산시장 선거 또는 감찰 중단 이런 것들 외에
최근 들어서 두 가지를 추가했죠. 그게 뭐다? 탈북살인자 북송 사건. 이 개떡 같은 언론들이 뭐라고 한다? 탈북 어민 북송 사건이라고 왜곡하고 있지만 탈북 어민이 아니라 탈북 살인자죠. 명백한 살인자예요. 탈북 살인자 북송 사건. 그 다음에 서해 공무원 월북 의혹 사건. 자, 서행이네요. 제가 이 기사 이걸 좀 잘못 썼네요. 서행이 아니고요. 서해죠. 예. 자, 이거 고치겠습니다. 예, 서해 공무원 월북 의혹 사건. 이것까지 더했어요. 그리고 지금 현재는 이 탈북 살인자 북송 사건이나 서해 공무원 월북 의혹 사건, 이거를 중심으로 검찰 수사를 진행하려고 합니다. 이게 뭐다? 공안몰이를 시도하는 거다. 단순히 문재인 대통령을 죽이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지금의 전국을 공안 정국으로 몰고 가고 싶다. 남북 대결 상황으로 몰고 가고 싶다. 그래야지 지들이 지지율을 회복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즉 뭐다? 적어도 보수표, 이 적폐를 지지하는 자칭 보수표들, 그 자칭 보수표들을 집결시킬 수 있다. 일베, TK 이런 데의 표를 집결시킬 수 있다. 일베, TK, 노인 이런 표들을 집결시키기 위해서는 이렇게 공안몰이를 할 수밖에 없다. 공안몰이를 하면은 자기한테, 자기들 쉽게 말해 자기들 집토끼잖아. 걔네들은 일베고 TK고 노인들이고 자기들 집토끼, 자기네 텃밭이니까 이 텃밭은 지키자 이거야. 그러려면은 뭐 공안몰이만큼 좋은 게 없더라. 그래서 지금 이렇게 하는 거야. 즉 뭐다? 지금 하는 짓은 자신의 지지율을 어떻게든 간에 끌어올리려고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 그러니까 참 못됐죠. 지지율을 올리려고 엄한 사람 때려잡겠다라는 거 아니야. 이게 검찰이 지금까지 해왔던 짓이죠. 지금까지는 검찰이 이런 짓이 정권에 부역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봤더니 뭐다? 이게 사실은 자기들 밥그릇을 지키기 위한, 자신들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거였던 거지. 정권에 부역하는 것도 부역하는 거지만 실은 그보다 더 큰 목적은 뭐였다?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행동이었다. 검찰 그들 자체가 문제였다. 정권이 문제가 아니라 검찰 자체가 문제였다. 검찰 자체가 문제였다. 그러면은 이 해법이 뭡니까? 검찰을 없애버리는 방법밖에 없죠. 검찰은 없애버리고요. 기소관 제도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 기소관 제도. 프로세큐터라고 얘기하는데 프로세큐터가 뭡니까? 예, 기소관이라는 뜻입니다. 공소관, 기소관. 검찰은 뭡니까? 찰자가 뭐예요? 수사를 한다는 거예요. 감찰한다. 예, 살펴본다. 살필 찰이거든요. 그러니까 수사 찰이라는 말이 붙으면은 수사의 의미가 들어가요. 하지만 기소관, 공소관이면 뭡니까? 수사의 의미가 없어요. 프로세큐터라는 것은 공소관, 기소관, 검찰이란 말을 아예 없애버리고 검찰을 없애버리고 전부 다 공소관, 기소관으로 나눠야 됩니다. 공소관, 기소관도 어떻게? 네, 지금처럼 검찰총장이 그 1인 지배하는 제왕적 검찰총장이 아니라 검사 개개인이 정말로 독립된 기관으로, 그리고 정통제를 해야 된다면 각 지역의 검사장들이 통제하도록 하고, 각 지역의 검사장은 어떻게? 직선으로 하는 방법, 선거로 뽑는 방법, 간선제로 다 선거로 뽑아야만이 이런 검찰의 못된 짓거리를 막을 수 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검찰이 지금 생쇼를 하고 있고 윤석열이 생쇼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게 지지율에 도움이 될까요? 지금 계속해서 윤석열 지지율이 28%, 올라서 28%죠. 올라서 25에서 28. 3% 올랐다고 엄청 좋아하대? 자, 그런다고 지지율이 올라갈 것 같아요? 이런 수사한다고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지율이 올라갈까요? 네. 현재로서는 난망하다.
예, 올라서 2주째 올라서 28%. 자, 아마 윤석열의 지금 같은 행보, 문재인을 죽여서 자신의 지지율을 끌어올리겠다는 저 의도는 제가 볼 때 분명히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일시적으로 반등을 할지는 모르겠으나 아마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겁니다. 우리가 다시 촛불을 들어야 될 날이, 아니 어떻게 보면 횃불을 들어야 될 날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지도 모르겠네요. 자, 참,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싸웠는데 이런 일이 계속 또 벌어진다는 게 참 서글프고 안타깝네요. 자, 댓글 한번 볼까요? 자, 건의 기수하면 지지율 40%. 예, 경 현재 지지율이 10%대로 내려와도 28%. 예. 예, 그렇군요. 예, 김수정님, 그 시기가 더 빨리 올 것 같습니다. 임상숙님, 다 말아 먹을 때까지 기다려야 하나요? 에. 아유, 참. 테디 12남매 맘님, 여기저기 슈퍼챗 거검 날리면서 갈라치기 하는 명박사. 아, 예. 요즘 그런 얘기 많이 돌고 있지요. 예. 양양님 살벌해서 살겠나요? 예, 그렇죠. 좀 답답합니다. 예. 참 답답하네요. 예, 답답하네요. 자, 지금 뭐 또 새로운 뉴스가 들어왔나요? 제가 잠시만 살펴보겠습니다. 예. 속보가 들어온 건가요? 예, 속보, 아직까지 그런 내용은 안 보이는데요. 예, 볼까요? 아직까지 별다른 얘기는 언제까지는 없어 보이네요. 예, 제가 새로운 얘기가 들어오면은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예. 예. 이건 다른 사람이군요. 예, 민주당 사무총장을 지낸 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다라는 얘기네요. 그러니까 참 검찰이 참 다양한 방법으로 지금 민주 세력을 탄압하는 것 같네요. 좀 답답하네요. 예, 참 속보이는 짓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참 이런 속보이는 짓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계속 참 당하고 있는 것도 답답하고 또 여기에 부하내동하는 세력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도 참 안타깝네요.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우리가 이럴 때일수록 좀 더 단결하고 쓸데없는데 힘 빼는 일이 좀 없었으면 합니다. 요새 계속 쓸데없는데 힘 빼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참 답답하네요. 전 사무총장입니다. 전 사무총장이요. 자, 물 드시면서 천천히 하세요라고 하시는데요. 물 마셔가면서 천천히 하겠습니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그럼 잠시 중간 브릿지 보시고요. 이어서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